왕이 있는 행위자, 그리고 모든 인과관계를 주관하는 행위자. 예. 뭐가 떠오르세요? 신. 사후 확률을 높음과 동시에 정말 사후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행하면은 일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가 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네요. 나이가 이제 40, 50대 되니까 이제 뭐 성적 본능도 없어지고. 갑자기 슬퍼지지만 우리 기추자 씨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중도 보수에 가깝다. 아, 중도 보수에 가깝다. 자본주의자. 예예예.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돈과 권력. 군화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 보수인데 우리 교수님은 그럼 보통 본인을 뭐라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급진적이고 맞죠.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 사실은 예, 나도 젊었을 때 그랬구나. 그랬을 것 같다. 보수는 이제 본능이다. 즉 이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 다 보수성이 있다. 그러면 그 보수의 본능은 그럼 그게 뭐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한 이슈들의 맥락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좀 뚫어보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 1번지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진지하거나 고품격으로 흐르면은 바로 제가 제동장치가 되어서 브레이크 걸 기추자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첫 시간인데, 저희 처음으로 다뤄볼 주제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울 주제입니다. 보수와 극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 보수 성향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면, 이게 보수인지, 이게 극우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보수라는 자칭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DNA도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하나요? 이 유전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유전자 전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니 이미 다 읽고 오셨잖아요. 읽고 왔죠. 예.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진짜 좀 따질 게 많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예. 똥강아지들은 쉽지 않아요. 예, 오늘 쉬운 얘기도 어렵게 풀어주실 우리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실 보수 본능의 저자 우리 최정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참 근데 사실 워낙에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만나 보셨거든요. 뭐 그렇죠. 작년에도 이미 책을 한 권 또 내셨었고 또 작년에도 또 이미 대형 채널에 나와서 이 유전자와 관련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어떤 분석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본능은 작년의 책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말이죠. 우리 일단 최정균 교수님이 저희한테는 유명 인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맞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유전체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유전체라는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유전자가 한 수만 개 되거든요. 수만 개 되니까 그 수만 개 되는 모든 유전자를 좀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하나의 유전자를 연구한다기보다. 근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사람의 정말 5만 가지 속성이 유전자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생물학적인 존재인데 잘 느껴지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고 예. 특히 정치는 예. 이게 좋으나 싫으나 관심이 있으나 없으나 예. 이게 다 같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정치도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 이제 그 정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고 저도 좀 공부해보고 싶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알려져야만 우리 어떤 정치의 저변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우리 교수님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이 보수 본능과 작년에 내셨던 책을 읽고 나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다. 왜냐면 그 책 내용을 읽고 나면 이 보수가 안 바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이걸 읽으면 제가 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네. 그러면은 희망이 없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알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이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보수의
어떤 급변이 요즘 시기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이걸 보수라고 불러야 되는지 극우라고 불러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극우라고 또 부르면 안 된다고 가짜 극우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 작년 오늘 보시는 분들은 교수님을 워낙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내셨던 그 책과 올해 내신 보수 본능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5만 가지 네. 인간의 5만 가지 사랑, 뭐 경제, 네, 네. 뭐 의학, 종교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뤘던 책인데 예. 내고 나니까 좀 정치 부분, 아까 정치의 중요성이 있는데 예. 정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전 책의 정치에 대한 심화 버전 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총론에 입각했다면 예, 이번에는 조금 강론으로 강론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정치 분야를 깊게 좀 들어갔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는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 이런 책 내시면 주변에서 혹시 그런 질문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정균 교수는 뭐야? 보수야? 진보야? 막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아니 그냥 책 보면은 이거 빨갱이네 그럼 세상에. 그런 말씀을 듣고자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까운 분들은 제가 평소에도 좀 약간 급진적인 발언도 좀 하고 하니까 예. 쟤는 원래 저렇지. 예. 예.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그냥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최정균 교수님은 그럼 본인을 뭐라고 그럼 규정을 하십니까? 보통 이게 나는 뭐 진보주의자다. 우리 기추자 씨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중도 보수에 가깝다. 중도 보수에 가깝다. 중도 보수에 가깝다. 이제 자본주의자. 예. 돈을 좋아한다. 돈을- 그런 의미에서의 중도 보수.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돈과 권력. 그런 군화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 보수인데 우리 교수님은 그럼 보통 나는 뭐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뭔가 좀 급진주의자다라고 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보통 본인을 뭐라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라도? 급진적이라고 말하죠. 제가 봐도 좀 그래. 아까 같은 좀 더 나간 표현으로 나 빨갱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빨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교수님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맞아요. 내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이제 주변에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저는 더 차별하고 싶어서 너네보다 내가 더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제 할 때도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교수님들하고는 좀 정치 얘기는 좀 여기서 주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적인 관계.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오프닝에서 좀 웃고 넘어가고자 저희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한 기준을 좀 넓게 펼쳐봤을 때 각자가 각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중도 보수와 급진주의자의 이슈 1번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보수 본능.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제작진이 우리 최정균 교수님의 팬이기 때문에 첫 출연이 결정된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어떤 뭐랄까 명제를 잡아놨습니다. 책 이름이 보수 본능인데 보수의 본능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아니면 보수는 인스팅트다. 보수는 곧 본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 보니까 이 PD가 책을 읽었어요. 맞아요. 책을 무조건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 중복적인 의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예리한 질문이고 저도 늘 그 중의적으로 사실 담아놓은 부분인데 네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풀기 전에 네네네. 잠깐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예. 두 분 이제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예. 네, 파리에 있는. 네네네. 이제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예. 네. 그러면 가서 이것만은 보고 와야 되겠다. 실제 최근에 가셨잖아요. 못 갔어요. 저는 그래요? 작은 중소도시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게 됐다. 네. 가게 한 됐다. 작품을이라도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일단 선생님이 지금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저를 지나가는 똥강아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저는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방송의 원활함을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봐야죠. 봐야죠. 그렇죠. 그거 봐야죠. 네. 그거 봐야죠. 그건 꼭 봐야죠. 그러면 저 같이 갈게요.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봐야죠. 모나리자. 예, 상대. 네, 모나리자.
저도 대학교 때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가서 정말 모나리자만 보고 나왔거든요. 아, 그것만 딱 보고 그냥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하면 사실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모나리자라고 할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하죠. 작품이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저도 항상 모나리자가. 궁금합니다. 네, 그린 사람이 유명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혹시 그 그림에 담겨 있는 서사가 유명해서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뭔가 모나리자 그러면 이게 일단 예술적 가치가 높겠지. 예. 예, 그림 자체의 어떤 완성도가 높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처음에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전시가 됐을 때는 거의 인기가 없던 작품이었거든요. 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이게 도난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예. 아. 도난 사건에 루브르에서 도난이 일어났다? 대서특필된 거죠. 아. 언론에. 그럼 그 그림을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한 2년 반 동안 네. 행방불명이 돼 있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예. 이탈리아에서 예. 그 그림을 팔던 예. 그 도둑을 잡은 거죠. 어.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럼 돌아왔다라는 게 다 대중에 알려지고 알려지고 루브르에 아. 다시 딱 전시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전과는 완전히 지위가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네. 어. 그래서 모나리자가 왜 유명해라고 할 때 그 진실은 네. 이런 사건,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구나인데 예.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그거를 딱 봤을 때 이게 왜 유명할까라고 하면 그런 무슨 자질구레하게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것보다는 역시 가치가 뭔가 완성도가 있어.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 예. 뭔가,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화가도 유명하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거든요. 이제 예. 그런 거를 휴리스틱 이라고 해요. 휴리스틱이라는 휴리스틱. 개념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혹시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 직관이나 빠른 판단 정도 그렇죠.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네. 직관. 네네네. 직관적인 직관. 생각. 예. 어. 탁 떠오르는 감각적인. 휴리스틱의 종류가 많은데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시로 들자면 네. 이 모나리자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모나리자를 볼 때. 근데 그게 뭐 모나리자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뭐 성공한 뭐 사업가나 스포츠 선수나 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비슷한 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 타고나기를 천지지. 원래 잘하는 사람이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면 네. 역시 네. 축구 재능, 예. 게다가 투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좀 다르겠죠. 예. 어떤 사람은 그 휴리스틱이 강해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면은 그냥 끝. 모나리자는 원래 좋은 작품이야. 손흥민은 천재야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천재지 하다가도 예. 하지만 뭐 생각을 해보면 그분도 뭔가 운이 좋았을 거고 이런 환경이 있었을 거고 좋은 부모님 아버지의 뒷바라지가 있었을 거고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정도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저희 여기서도 논의된 것처럼 예. 저도 그랬고 예. 그런 휴리스틱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이제 본능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결국은 그 얘기인데 이 휴리스틱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인지 심리적인 경향들이 예. 일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그렇지만 그 정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유전자나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뭐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보수는 본능이냐 보수의 본능이냐 예, 질문 예. 답변을 드리자면 예. 보수는 이제 본능이다. 즉 이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예. 보수성이 있다. 예. 그러면 그 보수의 본능은 그럼 그게 뭐냐? 예, 예. 과연 예. 보수는 본능인데 그 본능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본능이냐?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 보수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이걸 규정을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도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있는 것이지만 일단 이분법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눈 다음에 진보의 특성과 보수의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예. 보수는 본능이다. 예. 근데 그 보수의 본능이 뭐냐? 예. 그것을 좀 설명한 내용이에요. 보수의 유전자가 뭐 우리가 많다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전자 자체가 혹은 뭐 유전체가 뭔가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떠한 물체나 대상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는
뭐다라고 연결짓는 정도가 강한 사람들. 예.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게 잡아가지고 이거의 반대 개념을 진보로 둬야만 이 내용이 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직관 정도가 약한데 여기서 뭔가를 디테일하게 좀 따지는 사람들은 진보라고 진보? 우리가 일단 규정해 두자. 예, 그렇죠. 아, 그렇게 우리가 좀 전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보수 진보라는 게 제가 규정하기 전에 이미 사회에서 아, 그렇죠. 이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제 그걸 따른 거죠.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왜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유 하여튼 빨강이들은 말이 많아 하는 게 그 맥락과 이어진다고 볼 수 이어질 수 있겠네요. 있죠. 예. 재밌네요. 어떤 대표성. 예, 빨갱이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잖아요. 아하. 예. 아까 이제 루브르 하면은 모나리자. 아,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휴리스틱이고. 아하.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이분법도 휴리스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아이, 거. 그러네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면 나는 보수 75점이야. 네. 나는 진보 60인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예. 그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람이. 예, 예. 아, 그래서 네가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면 예, 예. 대답을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죠. 아, 그렇게 보면 이거 잠깐 정치에서 약간 벗어난 거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MBTI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그렇게 휴리스틱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을 규정을 예, 딱딱 예, 지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데요. 맞아. 아, 너무 오. 훌륭했다. 저는 왜냐하면 저 MBTI 자체를 잘 안 믿거든요. 네. 근데 MBTI를 과학이라고 여기는 분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자기가 많은 그 뭐 혈액형부터 예전에 왜 A형이면 뭐다 이런 거 연결지었잖아요. 근데 MBTI 연결짓는 분들은 진짜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사람을 딱 보면 아 너는 뭐야, 너는 E야, 뭐 I야, T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데 항상 이가 100점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 주체도 저랑 친하게 잘 지내지만 아주 극보수거나 극우인간은 또 아니거든요. 휴리스틱에 굉장히 좀 매몰돼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되게 쉽지 지금 뭔가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름 여러 개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MBTI까지 끌어왔지만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인간은 모든 자연현상은 정량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정치 성향도 정량적인 거고. 예. 그래서 MBTI도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전혀 안 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거를 자를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성격을 연구할 때 이제 인정받는 거는 성격 O형이라고 그래서 빅 5라고 그래서 예. 그거는 점수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MBTI는 뭐 저도 재밌어 하긴 하지만 네네네. 학계에서는 뭐 통용되진 않습니다. 네. MBTI는 어쨌든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말씀해 드려보면서 자 근데 책에 보면은 종교 얘기도 많이 담아 놓으셨고 이게 보수의 보수 본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뭐 등장하는 여러 우리 사회의 그 연결된 지점들이 좀 있어요. 카테고리가. 근데 특히 종교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반공 개신교라든지 대한민국에서 특히 요즘 집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개신교 쪽과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또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맞아요. 뭐 정광훈 얘기도 있고 한데. 네. 그 기독교가 굉장히 일단 보수 사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에드먼드 버크나 러셀 커크 같은 이제 보수주의 사상가들이거든요. 네네. 예, 이분들이 보수주의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가 항상 되게 중요하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뤄지는 네.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실제로도 이제 뭐 사상을 떠나서 사람들의 성향으로 가더라도 이 한 30만 명 정도의 전 세계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예. 자기를 이제 진보라고 하면 점수를 높게 주고 예. 보수적이다 그러면 낮은 점수를 주게끔 하고 예. 이제 그분들의 종교를 파악을 해봤죠. 예. 그랬더니 이제 무신론자의 진보 점수는 1.7이에요. 예. 1.7. 근데 불가지론자, 근데 불가지론은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알 수 없다는 거니까 조금 종교적인 거죠. 예. 무신론 살짝 열려 있는 거죠. 살짝 열리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1.48. 예. 불교가 1.26. 근데 이제 천주교, 개신교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이 좀 나니까 1.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천주교가 0.4. 예. 개신교
0.1. 0.1이에요? 예, 0.1. 와, 제 생각보다 더 낮은데요. 네,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이 종교적인 성향과 그 보수적 성향이 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걸 생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거기도 생물학적인 게 있는데 이제 두 분 이제 어릴 때 예. 귀신을 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 귀신이 아니라 예. 아니면 뭐 귀신 같은 거를 이렇게 봤다든지. 예. 어. 그런 경험은 있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불 끄고 이제 밤에 혹시 누우면 예, 예. 어릴 때 예. 눈을 이렇게 뜨고 나면 저기 뭔가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게 모처럼 보여서 되게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쵸, 그쵸. 누구나 있거든요. 예.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네. 사실 학교에서나 부모가 예. 뭐 귀신이란 게 있어 이러면 안 가르치잖아요. 예.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런 어슴푸레한 뭔가를 보면 귀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불 켜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런 게 왜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인류의 이제 선조들이 예. 이 자연에서 살아갈 때 예. 행위자 탐지라는 본능이 있어요. 예. 행위자 탐지. 네.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져. 예. 어떤 소리가 나. 예. 할 때 음. 이거를 가급적이면 행위자로 보는 게 안전하거든요. 왜냐? 그게 이제 나를 공격하려는 포식자이거나 아니면 이웃 종족이거나 예. 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걸 행위자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자연현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갔다가는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어떤 감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행위자라고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예. 유리했던 거예요, 생존에. 예. 그래서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런 행위자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예.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마음 이론이라는 거는 두 분도 이제 자기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나라는 게 있고 마음이. 그러면 이제 이걸 투영해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상대도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이 사람과 내가 딱 마주쳤을 때 이게 나를 죽일 놈인지 예.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이게 다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 이론. 예. 근데 이제 마음 이론이 좀 잘못되면 예.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볼 때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 가끔 그런 행복한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예. 얘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얘가 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런 아니 거 있죠. 그럴 리 없어요. 우리 강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든 아닌 간에 내가 이 대상이 어떤 마음일 거다라고 이제 규정 짓는 그렇죠. 거. 이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거지. 있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AI. 예. AI랑 대화하다 보면 AI도. 자기도 모르게 얘도 뭔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 생각하잖아요. 저 네. 챗GPT한테 고맙단 말 종종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예. 그냥 나가면 미안하고 좀. 그런 게 다 마음 이론의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과관계 추론하려는 그런 본능.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으면은 예. 분명히 뭔가 있어 뒤에서. 그러니까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났으면은 뭔가 어떤 배고픈 놈이 있고 배고픈 포식자가 나를 먹으려고 해. 네. 걔가 움직이다 보니까 소리가 난 거야. 예. 이런 세 가지 이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생존에 늘 중요했던 거고.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행위자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행위자, 그리고 모든 인과관계를 주관하는 행위자. 예. 뭐가 떠오르세요? 신. 이게 종합되면 신이 있다는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학 지식이 없었을 때는 네. 갑자기 막 천둥도 치고 막 번쩍번쩍 번개 치고 그러면 예.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이 노천에서 사는 우리 선조님들은 그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신이 화가 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종교심이라는 게 예. 그런 진화적인 본능의 발현으로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예.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종교들에서 볼 때 예. 특히 특히. 예를 들어 불교는 뭔가 부처도 있긴 하지만 예. 이런 신적인 대상보다는 좀 자신의 해탈과 예. 약간 사유와 뭐 다스림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 전지전능한 신인데 예. 그 신이 인격적이고 예. 모든 걸 주관하고 예. 딱 맞는 거예요. 행위자고 인과관계의 근원이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진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간증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모든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너무나 우리의 본능에 충족되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많이 끌리게 되고, 예. 그래서 선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보수 성향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는 너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이잖아요. 그것도 고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신이 그런 모든 걸 주관하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할 수도 있고.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보수에 대한 본능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종교와 이제 왜 연관이 깊느냐 할 때 그 종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이제 개신교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행위자 탐지 본능이라든지 마음 이론 등등 이제 이런 거에 많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뭐 이거 뭐 제가 유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화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교리에 끌리는 경우. 네. 원래부터 좀 이걸 볼 때 이렇게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본능이 강한 사람들. 네네네. 그 불교보다는 여기 끌리겠죠. 예.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관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 예.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또 기독교도 사실 교리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흘러오니까 예.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끌어올려면 사실 거기에 좀 더 충족한 교리들을 좀 만들어내겠죠. 인기 없는 교리보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겠죠. 그래서 발전을 할 때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예. 흘러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제가 교수님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거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혐오하게 되는 감정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보면 이제 소위 반공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하나의 대상, 그 빨갱이는 죽어도 돼, 내지는 어떠한 대상을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교리를 막 이제 하게 되면 신도들이 그걸 마치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서, 오해라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자신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 더 강해진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연결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그 가짜 뉴스나 네네네. 그 음모론 예.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어때라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 많이 워낙 많이 민감한 하시니까. 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휴리스틱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행위자 탐지 어쩌고 했고, 그럼 이제 요 음모론 가짜 뉴스 쪽의 이론은 이제 베이지안 뇌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베이지안이라는 거는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 이름에서 온 거라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를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하냐 하면, 우선 사전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 예. 그 이제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전 확률이 있고, 네. 근데 이 뇌라는 건 계속 경험을 하니까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하겠죠. 네. 이걸 할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사후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뇌는 작동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베이지안 뇌 이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행동 검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사람들 안에, 물론 이것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네.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그 인풋을 줬으면 자기 믿음을 이 정도 바꿔야 된다, 수학적으로는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안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적 베이지안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보수는 이 정치 보수가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보수적이다. 자기 그 신념을 안 바꾸는 잘 보수다. 바꾸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치 보수랑 사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심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뇌파 검사로도 측정을 해보면 새로운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했어.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사전 정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오지 않아도 이건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지 않아도 이미 내 스스로 딱 벽을 쳐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봐요. 네. 본인은 보는데 뇌파 검사를 해보면 뇌는 거짓말을 못하지. 뇌에서는 이미 끝났어 결정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전 정보에 되게 이제 그 고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 이거를 이미 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생물학적인 얘기가 그 아까 약간 빨갱이 얘기도 하셨지만 예. 위험한 거. 예.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전 믿음을 강하게 갖는 게 유리한 것이 예. 이제 다시 아까 우리 우리 인간 선조님들 예. 자연 세계로 다시 나가 보면 거기 이제 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뱀이 있는데 내가 뱀을 딱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의 이 뱀에 대한 사전 확률이 그러니까 뱀이 안전하냐 위험하냐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위험하다고 알고 위험하다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죠. 예. 왜 그럴까? 이제 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0이라고 치고 위험한 게 1이에요. 예. 0에서 1 사이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립적이에요. 예. 우리 선조 중에 0.5 정도 돼. 뱀의 위험성이 0.5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좀 사고가 좋게 말하면 유연해요. 예. 그래서 0.2 정도까지도 허용할 수 있고 0.8까지도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네. 가운데가 0.5고 0.2나 0.8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뱀을 만나서 이게 중립적이니까 뭐 만주도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괜찮았어. 그 사건을 경험하면 이제 안전한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고 확률이 예. 이제 0.4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면 0.3. 그런데 예. 위험한 뱀을 만났어요. 예. 물렸죠. 예. 그럼 어떻게 돼? 확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예. 사후 죽을 수 있죠. 확률을 높음과 동시에 정말 사후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연하면은 일사자가 아니라 죽을 죽을 사가 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가. 확률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하. 아. 네. 그럼 어떤 분들만 살아남았냐? 네. 저건 위험해. 아. 0.7이고 뭐 0.65에서 0.75 사이야. 예.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내가 뱀 물렸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안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0.65에서 0.85인데 이 사람은 지금 뱀이 0.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1이라는 수치는 내 이 세계관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수치예요. 완전히 잘못된 예외. 예. 예.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 위험한 것에 대한 그 사후 확률을, 그러니까 사전 확률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위험한 쪽으로 네. 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뱀이나 뭐 벌레나 뭐 이런 거에 다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죠. 예. 해당되는 거고 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인종, 예. 다른 인종도 뭐 과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병을 옮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종 차별이나 혐오도 이제 그런 데서 기원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다 자연적인 네.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다 보면 문명의 산물 중에도 우리가 이런 대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명의 산물 중에 뭔가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고 좀 편견을 갖는 거. 예.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얘기되는 백신. 아. 백신을 절대로 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의 위험성을 0.75에서 85 정도로 예. 저거는 꽤 위험한 거야라고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 옆에 있는 애가 맞았는데 괜찮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예. 안 믿는 거고 0.75니까 0.1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음모론이 또 퍼지죠. 예. 야, 백신 맞으면 저 유전자 변형이 된다. 네. 네 유전자 다 박혀. 예. 아니면 또 좀 황당하지만 정부에서 이거 칩을 여기 심어서 아, 저 많이 들었어요. 예. 너 통제당하는 거야. 우리 통제하려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백신은 꽤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0.8 정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꽤나 위험한 게 아니라 졸라 위험하네. 절대 맞으면 안 되네.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거죠. 샤프하게 0.9. 예.
0.89에서 0.91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생각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정선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그 음모론의 대상은 뭐죠? 아까는 뭐 뱀이나 벌레나 사람이었다가 백신이었다가 지금 이거의 대상은 좌파 정부. 좌파 정부는 위험해. 라는 게 굉장히 박혀 있는 거예요. 공고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저거는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좌파 정부를 뭐 싫어하거나 음모론을 통해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하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학습이나 이런 오류 교정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좌파 정부는 중국과 연결돼 있어. 좌파 정부는 실제 중국과 연결돼서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이번에 부정한 대통령을 뽑았어. 이거를 그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걸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돌이킬 수 있는 현실적인 게 나와도 믿지 않는 게요. 아까 좌파 정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선거는 윤석열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뭔가 부정선거라고 믿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0.8이 위험하다는 게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느슨한 사람들, 빨갱이는 약간 경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0.6 정도이고 그렇게 큰 확신이 있는 거 아니야. 0.4에서 7 정도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 요즘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렇게 오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괜찮네 하면서 업데이트될 여지가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0.89에 있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다.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제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볼 때는 이걸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송을 제가 너무 흥미로운 게 저는 저의 친척들을 지금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지역적인 또 색깔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지난 그 유전자 관련 서적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더 보수화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실제 뭐 강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수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 정치적 이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진보주의자면 계속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신 분인데 그게 이제 멸공 개신교를 믿고 계신 분이에요. 매 주말마다 성조기 들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좌파 정부는 실제로 이 중국과 연결돼 있고 부정선거로 뽑혔다고 믿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더 보수화 될 건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바뀌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바뀔 것 같은데요라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왜 더 그렇게 될까? 나이가 들면 왜 보수화가 더 될까? 그게 이 위험에 대한 거랑 좀 연관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더 위협적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위협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노화를 겪기 때문에 똑같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막 난폭 운전을 해도 젊을 때는 예이씨 하면서 막 나도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그 과정이 뭔가 위험하다라는 거, 그 좌파 정보가 됐든 세상이 됐든 뭐가 됐든 뱀이 됐든 벌레가 됐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요소로 형성되는 이 보수를 이제 사회적 보수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우익 권위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보수가 보통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보수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요즘은 신체 굉장히 활발한 그 젊은이들에 대한 거 저는 그거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공포감이 그토록 높아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 보수는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서 젊은 특히 이제 남성분들 예. 예. 이 사람들의 그 극우화는 뭔가 그럼 제가 이제 사회적 보수주의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다른 보수주의가 있겠죠. 네. 예. 그게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입니다. 어. 경제 측면에서 형성되는 보수주의인데 아까 그 사회적 보수주의는 세상을 위험하다로 봐요. 위험하다. 늘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곳.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은 세상은 적자 생존의 정글이에요. 강하고 똑똑한 놈은 살아남고 예. 좀 못난 놈은 뭐 도태되고. 그런 경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예. 그 경쟁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경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경제적 보수주의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사회 지배 지향성. 예. 이게 다 뭐 원래 영어라서 좀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한데 예. 사회 지배 지향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연령대별로 이 그 우익 권위주의랑 사회 지배 지향성을 조사를 해보면 예. 확연하게 나이가 들수록 사회 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 성향이 올라가고 예.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남자의 보수가 경제적 보수주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갖는 것은 남자들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여자를 자 이거 이제 동물의 세계를 가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그런 관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면은 이제 2030 남자 중에서도 2030 남자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그걸 많이 거론을 하죠. 그렇죠. 예, 예. 2030 예. 남성들의 극우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남자고 그다음에 왜 하필 20, 30대일까?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언론들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이걸 한국의 2030 얘기로 하지만 예. 실제로 이건 전 세계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전 세계 얘기고요. 이거는 작년에 뭐 가디언이나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뉴스 언론들에서도 미국,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던 걸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고, 그 남자고, 예. 20, 30대, 예. 그럼 딱 생물학이죠.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는 거는 문화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정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고 젊은 남성.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짝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번식에 성공할 수 있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고 성별이라는 거죠. 20, 30대 남성이라는 게. 뭐 거기까지는 뭐 완전 공감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형성하는 것이 이런 경제적 보수, 예. 사회지배 지향성을 형성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왜 요즘에? 라는 거죠. 뭐 옛날이 아니라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이렇게 변했어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언론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예. 그 교수들이 이렇게 정치학, 뭐 사회학 하는 교수들이 이 논문들을 쓴 게 있어요. 이미 1980년대 이후에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예전에는 오히려 여성이 보수였는데 50년대 이럴 땐 여자가 더 보수적이었는데 80년대를 기점으로 이게 바뀌었다. 점차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가 됐다는 게 뭐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1980년대라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젊은 남성 번식 본능 어쩌고 전 세계에 해서 생물학적인 게 있는데 이게 80년대 이후로 심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 1980년대라는 게 글로벌하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가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고 또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인데 이분들이 그 취한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뭐 노벨 경제학상도 타고 주류 경제학자로 이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 이제 하이에크나 예. 뭐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유주의, 그냥 경제에 국가가 자꾸 참여하지 말고 이건 자유 경쟁이야. 자유롭게 경쟁하자. 이런 체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조금 더 경쟁이 심하지 않았었던 시절인데 80년대 이후로 점점 이게 더 심화돼 가면서 아까 젊은 남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보수주의가 더 과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그 노년층의 보수화와 네. 완전히 결이 다른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회적 보수주의는 이제 노화 때문에 그렇게 또 생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인식을 보면 남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할머니든 맞아요. 할아버지든. 맞아요. 근데 2030으로 가면은 남성들이 훨씬 이게 보수적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그게 적자 생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면 여성들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왜 아까 말씀을 주신 거에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남자들이 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차라리 더 공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렇게 보수가 되는 거라면. 근데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내가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쟁이라는 분위기에서는 이제 이 경쟁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불리하고 내가 그래서 이게 싫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사회 지배 지향성이라는 게 사회 지배,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클래스가 어떤 계급이 지배하는 걸 지향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잘난 사람들은 잘 벌고 설령 내가 못났더라도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못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벌기 때문에 진보 정권을 찍지 않잖아요. 가난해도 그냥 고소 찍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말 믿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에서 승자가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유명인이 되면 그 어떤 사회 질서에 내가 좀 비록 못 벌고 그렇죠. 소위 이제 못 나가더라도 나는 이 사회 시스템의 룰을 인정한다. 그렇죠. 그 약간 정당하다는 거죠. 그 약간 뭐 이제 우리가 나쁜 표현이긴 한데 어떤 사회적 노예 근성? 약간 그렇게 책에서 저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본인들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게 맞다고 믿는 거죠. 와, 무섭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예. 그 어떤 20대 남성분의 메일을 받았어요. 장문에. 예. 자기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저랑 이견이 있다라고 왔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네네. 하지만 뭐 서로 잘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20, 30대를 돌아봤거든요. 나는 어땠지? 그리고 이게 보면 1980년대 이후로 20, 30대 남성,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40, 50대가 됐을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밑에서 올라온 다시 또 20, 30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만 보수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덜 보수화가 됐겠죠. 이게 비교분이니까. 예. 제가 그때를 돌아봤을 때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런 거예요. 충격적이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박사학위 따고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잡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97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이 고용 유연화라는 게 엄청 자리 잡았잖아요. 쉽게 자르고 그래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가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또래 남자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하는 안정적인 제도가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돌아봐도 난 저거 싫은데 왜 능력도 없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정규직이라고 계속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그랬구나.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을 때. 안정되고 아, 아내를 얻고 애도 낳고 자리도 잡고 나이가 이제 40, 50대 되니까 이제 뭐 성적 본능도 없어지고 네. 갑자기 슬퍼지지. 아 이거 편집? 네. 그 어쨌든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이 제가 이 아까 그 이전 책을 쓰는 그 구상하게 된 나이도 정말 40대 들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현실에 발 딛기 전에 약간 가상의 무언가에 대한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이 같기도 하네요. 결혼하기 그렇죠. 전에 여성이 나의 잡을 뺏어간다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불확실성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네. 아, 불확실한 부분들이 2030 남성들 주변에 뭐 모든 사람들 주변에 다 불확실성이 널려 있죠. 근데 이제 특별히 2030 남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어쨌든 아까 우리가 뭐 동물의 세계로 비유해서 수컷이고 능력을 암컷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번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감 이런 의무감이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속박 이런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뭐랄까 주변에 있는 불확실성의 대상들을 뭐랄까 전부 다 혐오 정서로 돌려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요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어서 전 좀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2030들이 전부 다 여성을 혐오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뭐 제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 사회에 불만도 많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가 어렵고 노력은 하는데 잘 풀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혐오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 혐오의 대상은 뭔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또 여성이어야 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막 이제 비난하고 조리돌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희열의 뭔가 또 도파민이 막 돋는다든지 이런 부류의 어떤 층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출산율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출산 뭐 결혼 시장에서 회피하는 거죠.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참.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이제 2030 남성의 우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럽의 정치도 맞아요. 우파 정당이 득세를 하고 남미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도 저희 얼마 전에 뭐 우파 정당이라 표현이 그렇지만 극우 정당화 되어가고 있는 정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우경화라고 표현하는 게 미국 트럼프 정부도 우경화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게 확실히 뭐랄까 단단한 지지층을 이 2030 남성의 우경화를 정치권에서 알아채리고 아 이쪽이 표가 되겠다라고 해서 전략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계속 보수화가 되긴 했는데 요즘에 또 이게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온라인. 네네. 온라인 매체로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된 거죠. 서로 옛날에 이제 제 20, 30대 그런 불평, 네. 왜 정규직이 왜 이런 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만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엄청 공유가 되잖아요. 예. 공유가 되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나오고 매노스피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볼 땐 하나의 세력으로 부각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똑같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이제 우리 방법은 없나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그 극단적인 주장이 우리끼리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쓰게 되고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고 약간 효용성도 느끼고 하나의 세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게 생기는 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이라고 하셨으면 그거를 좀 사회적으로 없애주면 그러면 그 세력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거 이제 그런 비슷한 예로 이미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 투표나 그 여론조사를 보면 60대가
갑자기 진보가 됐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4050, 60은 아주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옛날만 해도 60대가 완전 보수였는데 예. 갑자기 진보가 됐잖아요. 네.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이제 늙은 사람, 노년분들이 보수화가 되는 거는 위협을 느끼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 의학 발전. 그러니까 지금 옛날 60대랑 지금 60대를 보면 전혀 60대 같지 않죠. 네. 팽팽하고 예. 건강하시고. 맞아요. 영식스티죠. 뭐. 왜 맞아요. 060대잖아요. 그 기술 발전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운전할 때 위협받고 뭐 그 어떤 신체적인 그 제약이 훨씬 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껴지는 정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느껴지는 정도도 다르고 또 뭐 사회 전체적인 치안도 좋아졌고 예, 예. CCTV 뭐 이런 것, 예.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안전장치.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의학 발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노년이 와도 옛날에 비해서 느껴지는 위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진보가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20, 30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 30대 때 그랬다가 40, 50대로 오면서 나아진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걸리는 문제고 나 개인의 이런 트레젝토리였지만 현재 사회에서 볼 때도 그러면 이런 경쟁 구도를 좀 완화하고 예.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경쟁이 정당하니까. 예.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 사회 전체가 경쟁이 완화되고 예. 좀 누구나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의 보수성이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 거고 이런 예. 아까 80년대 이후라는 그 어떤 큐 이게 80년대 이후부터 심해졌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유전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환경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60대가 이렇게 좀 진보화가 되는 걸 보면 아 이것도 20, 30대도 자꾸 이거 얘기하지 말고 예. 자꾸 뭐 우경하고 저거 자꾸 자극만 돼. 자극하지 말고 그냥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비경쟁적이고 안정적으로 남몰래 바꾸면 자기들도 모르게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그런 유전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회적 환경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복지 제도든 그렇죠. 개선점이든 예, 사회 예. 안전망이든 예, 예.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경화된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예. 오. 아니, 그 이제 저는 그분들이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 안 바꿀 거라고 경쟁을 정당화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어쨌든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좀 마련을 해주고 맞아요. 경쟁이라는 것도 이제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경쟁과 제가 생각하는 경쟁이라는 것과 이제 그 2030 남성들 이제 극우층이라고 표현할게요.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2030 남성들이 갖고 있는 경쟁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공정한 경쟁을 바라겠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언박싱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들이 추앙하는 대상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꼭 공정하지만은 않았는데 세속적인 성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 험난한 경쟁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뭔가 우리 사회가 잘 정립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경쟁에서 낙마를 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맞아요. 아유 너무 생산적인 시간을 너무 지금 저희가. 너무 재밌는데요. 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많이 두 배우신 마디 분들 하세요. 두 마디? 오케이.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분이 아니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오늘 너무 흥미로워요. 지금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2030 남성의 우경화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아까 저희 처음에 잠깐 저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보수 본능, 극우 본능 우리 사회를 지금 어쩌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 극우라고도 누군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극우라는 거는 많이 우경화돼가지고 저 오른쪽 최극단에 있는 경우를 극우라고 한다면 그거를 벗어난 사람들 중에는 반헌법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맹신하는 반헌법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뭔가 공론회장에 들어오거나 제도권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만한 방법이라는 건 있을까요?
전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좀 지혜롭게 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혜롭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전 확률이 0.8인 사람과 예. 0.6인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0.6은 가능하죠. 0.6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예. 우리 결국 우리가 투표로 뭔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부분은 좀 생물학적으로는 오늘 뭐 이거 나왔네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뭐 저희가 첫 시간이어가지고 오늘 교수님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교수님도 아마 내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 할 만한 얘기가 늘 등장합니다. 혹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요거는 좀 보완하고 싶다 내지는 요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 된다 했던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네, 오늘 뭐 정말 그 발제도 잘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 어떤 다른 인터뷰보다도 많이 예.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흡족하고 기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가 이 보수 본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많이 또 접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홍보도 더불어 해드립니다만은 이 책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저희가 설명하려고 부단히 좀 노력을 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도 사실은 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하.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셨는데 그래도 좀 그렇죠? 꽤 성공적이었던 것 성공적이었나요? 같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좀 그 학문적인 용어입니다만 뭐 행위자 탐지 본능이라든지 마음 이론이라든지 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회적 사회 지배 지향성, 사회적 지배- 보수, 경제적 보수 이런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하. 보수 본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저희만 나오실 건 아니고 최종인 교수님이 인터뷰한 여러 이제 또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찾아보시면서 저희 영상을 즐겨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기사나 인터뷰 지면에서 볼 수 있고 쉬운 표현이나 쉬운 내용은 쉬운 비유는 저희 시간에서 또 탐구하실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 폭이 넓어진 시간이었습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행복한 상황인 게 예. 제가 저희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네. 약간 개인 상담을 받으러 온 그런 거예요. 제가 TK 출신이거든요. 네. 오늘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니까 말살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맞습니다.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보수들의 본능, 극우들의 본능이라는 건 어쨌든 사회가 잘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 보수 본능 여러분들 좀 많이들 주시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이슈 1번지는 앞으로도 지금 한국 사회를 흔드는 이슈들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고 또 쉽게 저희가 풀이해보는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시각은 아마도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주말에 많이 또 이 좋은 영상 공유해 주시면서 백운기의 정어리TV의 이슈 1번지 많은 분들이 또 접할 수 있게 또 보수 본능 또 넓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추자님과 함께했고 우리 보수 본능의 저자 최정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